안녕하십니까, 정재웅입니다. 오늘 고수비책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부터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은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지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주식 투자 부분에서 상당히 종목 선정의 기본이 되는 강의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주식 투자 시 주목해야 될 지표들. 이 지표들은 앞으로 종목 선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들을 오늘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그런 강의 내용이 되겠다. 그 전에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은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서 1강에서 주식 투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다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은 그게 수익이 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고, 물론 이제 이런 매매 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의 원칙이란 부분들을 잠깐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주식 투자 매력이 어떤 것인가, 주식 투자가 앞으로 예를 들어서 1년에 20% 났을 때, 10% 났을 때 이런 수익률을 제시해드리면서 주식 투자금의 10배가 되는 이런 기간들을 보여드렸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투자에 도움이 되는 모든 부분들을 활용을 해라.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공시 내용들, 또 주식 담당자와의 통화, 이런 정보들을 내가 캘 수 있는 만큼 캐서 그것을 주식 투자에 적극 활용하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지수 자체는 맞추기가 힘들다. 이번 하락도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그래서 이런 지수 부분은 맞추기가 아주 힘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10년, 20년에 관한 이 지수 흐름은 맞출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향후 일주일, 한 달 뒤 이런 시장은 맞추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수보다는 종목 쪽에 집중을 해서 주식 투자에 하는 눈을 키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 있는 종목. 그러니까 자신이 있다는 것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그만큼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런 여러 가지 경로, 루트, 그리고 주가를 추적 관찰하면서 이 종목에서는 내가 이 시점에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들 때 자신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해라. 이런 부분들을 지난 강의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자신 있는 종목을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들을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표들은요, 첫 번째로 이제 성장성 지표가 있을 것이고요. 이런 성장성 지표를 어떻게 해석하고 찾아낼 것인가, 이런 부분과,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장성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안정성 지표도 있는데, 이 안정성 지표는 어느 부분 때에 필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거시 경제 지표들이 있죠. 금리도 있고, 수출입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 또 미국의 제조업 지수, 이런 글로벌 거시 경제 지표들이 무궁히 많은데, 그 중에 주목해야 될 환율 부분에서의 말씀을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예측을 하는가, 이 부분이 오늘 시간에 강의할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성장성 지표를 보죠. 성장성 지표는 크게 매출액 성장률과,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률, 그리고 영업이익률, 그리고 우리가 다들 알고 있는 PER, 그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이 정도 지표들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하는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출액 성장률. 앞으로 이 성장성 지표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수익을 내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입니다. 안전성 지표는
수익과는 거리가 멀죠. 주식은 분명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지금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장성 지표는 향후에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는데 가장 필요한 지표들이다. 그래서 오늘 좀 자세하게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매출액 성장률입니다. 매출액 성장률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한 3년 동안, 5년 동안 아니면 전년도에 매출이 이랬는데 매출이 10조였는데 올해는 10조, 11조, 내년에는 12조, 이런 식으로 10%씩 정액적으로 증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과거에는 평균이 3년에서 5년 평균이 10조였는데 올해는 12조, 내년에는 15조 이런 식으로 큰 폭의 이 성장률을 그리면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는 경우에서도 앞으로 성장률이 10%, 20%, 30% 이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과거의 성장보다 미래의 성장 동력이 더 큰가 이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10%씩 성장하던 것이 미래에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커진다든지 이런 신기술이 개발되고 또 신제품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액이 20%씩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성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찾았다 하면은 그런 종목들을 유심히 추적 관찰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듯이 매출액이 과거에는 3년에서 5년 동안 평균을 보니까 연 10%씩 성장을 하다가 이번 올해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연 20%씩 증가율이 매출액 성장률이 커지는 종목들을 시장에서 발굴을 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미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부분들은 어떻게 한다? 과거의 지표들을 보고 내가 취합한 정보들을 보면서 이 종목은 과거까지는 10%씩 성장해 왔는데 이제는 10%, 15%, 20%씩 성장해 나갈 만한 발판이 마련되었다. 이런 종목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장보다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큰 종목들. 매출액이 늘어나는데 과거에 10%씩 늘어나는 것이 앞으로 10%씩 늘어난다. 매년. 이렇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성장 동력이 없죠. 그래서 주가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거나 정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또 반면에 10%씩 성장하던 것이 이제부터는 8%, 7%로 성장률이 줄어들더라.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수익성이 나빠지겠죠. 매출액 성장률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는 아무리 저평가되어 있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약화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사례를 본다고 하면은 주가의 차트에 단기적으로는 오늘 올랐다 내일 내렸다 이런 식으로 가지만은 이런 종목들의 성장률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종목들이 빠지고 오르는 이 추세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영업이익 성장률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어떤 부분이 중요한 것이냐. 자, 매출액이 성장하는 종목을 찾았다. 매출액이 매년 10%씩 과거에 평균적으로 3년, 5년 10%씩 증가하던 것이 어떤 발판, 어떤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 또 제품 단가가 올라서든 앞으로 매출액이 15%, 20%씩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영업이익 부분에서 매출액 성장률보다 뛰어난가?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향후에 15%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오는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가?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매출액이 증가할 때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 이런 분명 그 종목을 찾을 때 가장 좋은 정보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이런 정보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영업이익률이 10%, 매출액이 10% 증가하는데 10% 나오는데 향후에 영업이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 가능한가? 큰 폭의 증가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은 10조 매출에 1조 나던 것이 삼성전자가 내년에 11조 매출에 1조 1천억 이러면은 똑같이 증가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11조 매출에 1조 5천억 이러면은 영업이익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15%씩 증가한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업이익 성장률도 이 성장성 지표, 주가의 수익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그래서
또 하나의 지표들을 보면은, 자, 영업이익률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성에, 관련되는 것인데요. 영업이익률이 커지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10조 늘어날 때 영업이익이 1조 5천억, 뭐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영업이익률은 따라서 자연히 증가를 하게 되겠죠. 이것도, 지속적으로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주식은 어떻습니까? 제가 1강에서 그 수익성을 말씀드릴 때 미래의 수익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앞으로 주가는 그 주식이란 것은 과거의 정보들 그리고 지금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의 수익성이 영업이익률이 계속 개선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이 올라갈 때 영업이익률 자체가 15%, 20%씩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종목들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팁을 하나 드리면요. 팁을 보면은 증권사 레포트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렇죠? 목표가 얼마, 뭐 이 종목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좋기 때문에 목표가를 얼마로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포트가 나오죠. 그런데 이 레포트보다 만약에 이 애널리스트가 추정한 레포트보다 앞으로 주가가 실적이 더 잘 나온다. 그럼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업이익, 매출액 1조에 영업이익 1,000억 나오니까 3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연말 쪽이나 아니면은 내년 쪽에 가서 그 애널리스트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종목들은요, 향후에 진짜 그렇게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널리스트 레포트 의견을 상향을 하게 됩니다. 이거 봤더니, 예상보다 너무 더 잘 나오더라. 그래서 그 목표가를 3만 원 했던 것을 3만 5천 원, 4만 원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먼저 캐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레포트가 3만 원 나왔을 때 매수를 했다. 근데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레포트 의견이 상향이 되더라. 그러면은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겠죠. 물론 그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 투자 의견을 상향하기 전에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분석들이 시장에 자꾸 틀리는 이유 자체는 레포트가 나왔을 때 그 당시 시점까지를 분석을 한 것이고 주가는 그 이후에도 계속 움직이고 시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변화 과정을 애널리스트들이 그 시점까지만 반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는 또 시장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래서 더 좋아질 종목들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이고요.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15%씩 나왔다 하면은 이제는 20%씩 증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그 성장성 지표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은 PER입니다. 우리가 퍼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퍼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죠. 그래서 만약에 PER이 5배다 하면은 주가가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보니까 주가가 10,000원짜리가 주당 순이익 2,000원이다. 이러면 PER 5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PER 같은 경우는 성장성의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PER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종목들,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그 수익성이 높아지거나 순이익이 높아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PER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겠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 반면에 PER은 낮아지는데 PER은 고정되어 있는데 성장성은 떨어지다. 이런 종목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피해야 되고 성장성은 올라가고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는데 PER은 낮아지더라. 과거보다. 이런 종목들이 향후에 주가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퍼 5배다. 물론 이제 절대 저평가다 이러면서 나오죠. 그래서 시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냐면은 성장성이 지속되는 종목. 그러니까 이 성장성 지표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낼 때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면서 좀 더 이해를 이제 쉽게 가져가 보죠. 자, 이제 사례를 보겠는데, 이 성장성 지표들, 앞으로 그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주식이란 것은 내가 지금 사서
향후에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제일 중요하다. 수익성 지표가 안정성 지표보다는 훨씬 중요하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수익성 지표를 중점적으로 오늘 보겠습니다. 자, 이 CJ, CGV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들을 이렇게 요약 재무제표들을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요. 매출액 부분, 그리고 영업이익 부분 쭉 나오는데요. 자, 성장성 지표 위주로 보죠.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2008년도에 3,500억, 3,588억. 자, 2009년도에 4,219억, 2010년도에는 5,000억.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한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죠. 성장 유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상입니다. 이거는 증권사들 예상을 평균 내놓은 부분이고요. 5,500억, 한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한다. 만약에 여기서 이것보다 더 올라갈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향후 15%씩 증가했던 부분들을 유지한다. 그러면 매출액이 한 5,750억 정도 되겠죠. 그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하면 이 레포트들, 증권사 레포트들이 상향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있느냐? 찾아봐야겠죠. 찾아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정보들을 제가 적극 활용하라고 했습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그렇다고 하면 매출액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 향후에 CJ, CGV가 매출액이 커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영화 티켓 가격 상승이죠. 티켓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관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될 것이고. 또한 중요한 것은 성장성 측면에서는 해외 진출을 하고 있죠. CGV가 지금 베트남 그리고 중국 쪽에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해외 시장에서 매출액이 점점 커지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CJ, CGV가 이 증권사들 예측보다는 더 커질 여력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 CJ, CGV 주가는 유심히 봐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매출액 부분을 보죠. 매출액 부분을 봤고 영업이익 부분을 보죠. 영업이익 보면 2008년도에 548억, 2009년도에 595억, 그런데 2010년도에 670억.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008년도, 2009년도는 조금씩 안 나왔었죠.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15% 증가하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0%대 증가를 하다가 2010년도 들어서면서 영업이익이 15%씩 증가를 하고 2011년도 예상을 보면은 매출액은 10%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뭐 한 20% 가까이 증가하더라. 분명히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률도 그럼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수익성이 좋아진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데 가운데서도 수익성이 좋아지더라. 이런 부분들은 분명 주가에 플러스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유심히 봐야겠죠.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 영업이익 부분들이 과연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부분들이 전망이 지속적으로 더 커질 수 있는가.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향후에 연말 그리고 내년 초에 가서 재무제표를 딱 봤을 때에 이거보다 더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주가는 어떻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올라가는데 내년에 올라갑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표들이 가능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가는 지금부터 이렇게 쭉 반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들 확인하고 사자, 지표를 확인하고 사자. 그러면은 늦는 경우가 실전 투자에서는 다반사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실전 투자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까지 봤죠. 영업이익률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더라. 그리고 PER, EPS 부분을 보면은 EPS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냐면은 EPS의 과거 움직임의 상단과 하단을 봅니다. 이 CGV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에 EPS, 주당 EPS PER 밴드로 볼 때에는 한 퍼 10 정도면은 바닥권이었고요. 그리고 한 20배 정도가 고가권이었다. 그러면은 EPS가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주가도 이제 주가는 등락을 보이겠죠. 그런데 EPS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성장세가 향후에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했을 때에는 주가의 밴드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PER이 지금 2011년도 때에는 한 2,500원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은 PER 같은 경우 퍼 10배가 이 CGV 같은 경우는 하단이었다. 그러면은 25,000원 정도가 하단부가 되겠구나. 그리고 PER이 상단 밴드가 한 20배 정도였다. 그럼 2,500원이 EPS니까 주당 순이익이니까
20배 정도면 5만 원, 뭐 2만 5천 원에서 맥심 5만 원까지 가능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가의 부분은 EPS 부분은 향후에 또 조정이 돼야겠죠. EPS가 올해는 이런데 내년에도 성장이 가면 주가는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된다. 주가의 등락은 예상은 뭐 하루하루 움직임은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나 큰 흐름 EPS가 CGV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EPS 범위도 향후에 이런 추세로 간다. 그렇다고 하면은 차트를 보면서 이제 하는 것이죠. 보면은 자 EPS 부분 성장률이 올라가고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도 올라가고 성장률도 올라가고 EPS 부분들도 올라가니까 CGV 주가는 등락은 있지만은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지금 2009년, 2011년도 대비해서 EPS가 한 2,500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구간은 주가가 한 26,000원 구간 정도 된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침체기이고 주식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EPS PER 밴드 하단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이 시장이 개선이 되고 주식시장에서 투자가들이 뭐 호황 국면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주가를 후하게 평가를 할 때에는 이 부분들이 쭉 올라가겠죠. 차트 주가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뭐 시장이 뜨거워졌다. 지금은 차갑죠. 지금은 뭐 공포심을 위해 차가운데 주식 투자가들이 열광하는 뜨거운 시장이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PER 밴더가 20배 정도가 고가권이다 하면은 그것이 뭐 주가가 쭉 올라가는. 그렇다고 하면은 이 CGV의 상승, 그러니까 CGV의 성장을 예상을 하고 앞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가 저점 구간이고 어떻습니까? 시장이 열광할 때, 시장이 뭐 이런 강세장으로 나가서 강세장에 막바지 국면, 그러니까 모두가 열광할 때는 펄을 막 20배까지 주면은 5만 원까지도 가겠다. 근데 이 부분은 앞으로 추정치에 따라서 계속 틀려진다. 그러니까 이 추정치를 예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추정치 예상은 어떻게 한다? 과거의 이 성장 추세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은 내가 취합한 정보들이 과연 CGV라고 하면은 CGV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티켓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품 가격이 상승을 이뤄내는가, 그리고 관객 수가 늘어나면서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가, 그리고 향후에 해외 진출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와서 매출액에 더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들면은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 예측이 틀렸다. 그러니까 내가 예상할 때는 뭐 연 한 20%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15%, 20%씩 이렇게 쭉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예상이 틀렸다.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뭐 예상보다 부진했다. 틀렸다는 것은 부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주가가 내리막을 걷는 이런 현상을 보이겠죠. 그래서 내가 얼만큼 그 실적 추정치를 정확하게 그리고 판단을 해내는가, 그 부분에서 주가의 이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하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장성 지표를 가지고 내가 얼만큼 추적을 하고 추적의 정확성을 높이는가가 중요하겠죠. 그 부분은 어떻게 키우느냐? 무한 반복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고 많은 투자 경험이 쌓이고 그리고 그런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유용한 정보들을 취합을 했을 때, 그런 능력들을 갖춰갈 때 점점 성장성 지표 그리고 앞으로의 이 수익성을 예측하고 주가를 예측하는데 더 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주식 투자에서 100% 성공은 없다 했지만은 그 확률 자체를 높일 수는 있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뭐 30% 예측의 30% 확률이 70%, 80%까지는 늘릴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70%, 80%까지 이 실적 부분들을 추적하고 향후의 성장성을 추적하는데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그렇다고 하면은 연 20%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주식 투자에서 금방 정말 연 50%, 100%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얼만큼 성장 수치 그리고 확률 자체를 내
성공 확률을 높여가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하느냐, 실패를 하느냐, 그 부분의 관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높인다? 무한 반복으로 연습을 하고 앞으로 계속 얼만큼 내가 이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 대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다음 지표를 하나 보죠. 더 보죠. 자, 두 번째 이제 사례를 보겠는데요. 두 번째 수익성 지표 해석 사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CGV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매년 성장률이 일정하면서 영업이익도 그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2008년 대비 2009년, 2009년 대비 2010년, 2010년 대비 2011년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하는 지표들을 보여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인데요. 이 지표는 조금 틀립니다. 이렇게 종목들이 다 틀리죠. 종목들이 다 틀리고 업종별로 틀리고 그리고 종목별로 성장하는 속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100가지 사례들을 보면 좋겠지만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다양한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 수익성을 볼 텐데요. 자,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매출액을 보죠. 매출액을 보면은 2008년도에 660억, 2009년도에 690억, 그리고 2010년도도 698억,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영업이익 보면 2008년도 97억, 2009년도 102억, 2010년도 85억. 이것도 뭐 들쑥날쑥 성장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죠? 네, 전혀 안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면은 한 2008년도에는 14%대, 그리고 2009년도 14%, 2010년도에도 12%.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년 간다고 하면은 이 주가는요, 지속적으로 빠집니다. 성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을 못하고 있다는 그 성장이 지금 정체가 돼 있죠. 거의 정체가 돼 있는데 주가는 정체가 돼 있으면은 주가도 정체가 돼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는 빠져버립니다. 그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이 2010년도까지 보면은 안철수 연구소는 전혀 투자할 만한 대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이 없기 때문에. 성장성이 없다는 것은 주식 그 종목에 대해서 수익은 치명적이죠. 치명적입니다. 성장성이 없다는 것은 주식에 수익이 안 난다는 소리고 손실만 커진다, 손실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비싼 가격, 더 좋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은 주가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빠져버리죠. 그런데 2011년도 들어가지고 안철수 연구소에 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죠. 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분기 실적을 이제 보는 겁니다. 2011년도 1분기 때에 매출액 205억, 그리고 영업이익 33억. 자, 3년 평균을 보면은 많이 줘도 매출액 한 700억에 영업이익 한 100억 정도 나는데 그거보다 못했지만은 2008년, 2009년, 2010년 한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2011년도 들어갔고 1분기 때 딱 보니까는 매출액 205억에 영업이익 33억 냈더라. 그러면은 분기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어떻습니까? 분기 평균으로 따져보면은 800억 매출에 33억이면은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 130억 넘겠죠.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면 갑자기 이 안철수 연구소에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알아봐야 되겠죠? 시장에 이제 정보를 동원할 수 있는 정보력을 동원해야죠. 제일 빠른 거는 이 실적과 관련해서 제일 빠른 거는 회사에 전화해 보는 겁니다. 주식 담당자에 전화해서 앞으로 이 실적 왜 이렇게 됐냐? 1분기 때 왜 이렇게 좋게 나왔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런 요인들. 그러니까 안철수는 기존에 개인 시장에서만 수익을 내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이런 이런 주변 기기들이 수익 낼 기기들이 이렇게 다양화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매출 나고 이런 쪽에서 매출이 좋아져가지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일회성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회성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자 2분기 실적을 보죠. 2분기 실적 보니까 영업이익 229억, 매출액 229억에 영업이익 39억 났습니다. 1분기가 더 좋아졌죠. 이렇게 되면은 1분기 예상보다 더 커집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영업이익률도 어떻게 됐습니까? 1분기 때 14% 나오던 것이 2분기 때 거의 17% 가까이 나옵니다. 이러면은 저희 조건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 과거보다 어떻습니까? 매출액 성장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 성장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장률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보다는 20%, 30%씩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주가의 상승 그 탄력을 상당히 강하게 붙여주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개선되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는 앞으로 이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개선될 때에는 주가가 강하게 탄력이 받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순이익 부분도 그 EPS 부분도 또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EPS 추정치를 보죠. 그러면은 2008년도 때 880원 주당, 그리고 2009년도 때 1,400원, 2010년도 때 1,400원. 그런데 2011년도 반기 딱 해보니까는 거의 900원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상반기만큼만 하면은 1,800원 나오는 거죠. EPS 성장률 20% 이상씩 증가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상승 모멘텀이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자, 안철수 연구소가 만약에 대형주였다 하면은 주가가 우리가 보면은 2011년도 1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보였다. 대형주였고 시장 참가자들이 많은 종목이었다. 그렇다고 하면은 애널리스트 분석도 많이 한다. 그렇다고 하면은 주가가 2011년도 들어가지고 최소한 1분기 지나고 실적 나오고 쭉 이렇게 올랐을 겁니다. 근데 안철수 연구소가 대형주가 아니고 상반기 시장은 어떻습니까? 차화정의 대형주 일부 종목에 꽂혀 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 그 시장만, 그러니까 차화정 일부 종목만 보고 있던 시장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들이 나와도 소외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캐치하기 더 좋았죠. 일반 투자가들은 이거 좋아지는데 아직 미비하다. 그렇다고 하면 주가는 만약에 이렇게 상승이 없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시점에서 내가 6월 달 정도, 7월 달 정도 상승 초기에 들어가는데 주가가 오르기 전이죠. 오르기 전에 들어갈 때에는 이 주가가 빠지려면은 하반기에 수익성 망가져야 된다. 그거 아니면은 주가 빠질 이유 없죠.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은 이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서 내가 투자 실패할 확률은 어떻습니까? 투자 실패할 부분들은 이 상반기 때 좋았던 이익이 하반기 때 다 까먹는, 그래서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주가는 안 오르는데, 그 리스크만 없다고 하면은 이 성장성을 보여준다고 하면 주가는 올라갈 확률이 크다. 그러면 이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또 회사에 전화를 하죠. 그리고 이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 하반기에는 어떨 것 같으냐? 그러면은 그 하반기에 이 상황들을 또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뭐 걔네들도 모릅니다. 그 주식 담당자도 그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모르는데 대충 이 돌아가는, 그리고 매출액 상황, 계약권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하반기도 상반기만큼 양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오케이. 앞으로 주가 빠질 위험 없다. 그러면은 이때 사는 거죠. 그죠? 이렇게 사서 수익이 어떻습니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지표상으로 분기 실적 앞으로 지금까지 봤던 8년, 9년, 10년보다 2011년도가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주니까 주가의 상승도 크게 나오더라. 크게 나오는데 이번에 그 장기 성장성까지 붙었죠. 그러면서 이 소프트웨어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시장에 이슈까지 붙어준 겁니까? 그러니까 모멘텀 그 테마가 붙어준 거죠. 시장에서 그 모토로라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구글이 특허권 때문에 인수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이건희 회장도, 삼성 회장도 때마침 나와가지고 소프트 산업 키워야 된다. 소프트 기술 우리가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여기까지 테마가 붙어주니까 상승폭이 단기간 내에 100%가 나와버리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 앞으로 대두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했으면 더 좋겠지만 예측을 못했다 그래도 실적 추정치만 가지고도 이 상승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장기 성장성까지 기대되는 업종은 주가의 상승 탄력이 더 크게 나온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는 아직 발견이 안 됐던 이 수익성 지표에서
발견이 안 됐던 종목, 그러니까 미래에 이런 안철수 같이 나올 수 있는 만한 종목들을 우리가 찾아봐야겠죠.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아직도 많습니다. 특히 중소형주들은 시장에 아직도 발굴이 안 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주들은 애널리스트도 분석도 많이 하고 시장 참가자들도 많이 알고 있죠. 거기에다가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 부침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가에 반영을 하고 매매 주체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시장 상황에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지만은 중소형주들은 발굴하기 전까지 또 시장이 주목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묻혀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흙 속의 진주로 있다가 시장이 주목하게 될 때 이렇게 탁 튀어나오는, 그러면서 수익률이 월등해지는 이런 특성을 가지는데, 중소형주들이 아직도 우리 시장에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있다. 그 종목들 중에 이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해봤는데요. 자, 로켓전기입니다. 로켓전기 보면은 매출액 부분을 보죠. 매출액 부분 보면은 2008년도 때 497억, 2009년도 때 558억, 2010년도 때 734억. 자, 2008년에서 2009년 넘어가는데 한 12%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 넘어가는데 한 30% 이렇게 성장률이 커지죠.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성장률이 커지는 종목이 성장률이 일정한 것보다 훨씬 좋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2011년도 1분기, 2분기, 상반기 딱 보니까 매출액이 600억 나오는 거죠. 지금 600억 넘게 나왔죠. 233억, 278억. 600억이 아니군요. 500억이 넘는, 예. 그죠? 500억이 넘는, 지금, 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을 보였다.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만큼 하반기에 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한 1000억 이상이 되겠죠. 예. 1000억 이상이 된다. 그렇다고 하면은, 2010년도 때 734억 했던 것이 1000억 이상 된다. 그러면 매출액이 30% 가까이 증가를 하더라. 이렇게 되고, 영업이익 부분을 보죠. 영업이익 부분은 보면은 2008년도에 9억, 2009년도에 17억, 2010년도에 36억, 2011년도 상반기만 딱 보니까 41억. 이거 전년에 했던 거를 상반기에 다 했네. 이런 지표들 상당히 유용하죠. 영업이익도 매출액 성장에 따라서 커지고 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어떻습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보면은 2008년도 때는 1%대, 2009년도 때는 3%대, 2010년도에는 4.9%, 지금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이 6%, 7%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하더라. 그러면은 이 주식은 EPS도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EPS 같은 경우 2008년도 때는 이런 일시적인 비용이죠. 이거는 EPS가 단기 순이익이 적지 않았다. 순이익 부분은요. 단기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들은 제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을 자꾸 시장에서 가지고 논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기 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을 봐라. 그래서 EPS가 이 순이익 부분은 2008년도 때는 뭐 이런 그 일회성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때 590원, 2010년도 때 800원대.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반기에만 750원. 그러면 하반기 하면 한 1,500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성장성이 뛰어나다. 주가를 딱 보죠. 주가를 보니까 시장이 이렇게 주가가 이런 부분들이 실적 부분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더라. 보면은 2011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횡보 국면이다. 횡보 국면인데 실적 부분들은 올라오고 성장성 지표는 올라오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는 이 주가는 향후에 움직이는 방향은 두 가지다. 제가 안철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주가가 못 올라가려면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이만큼 매출액 500억, 영업이익 41억을 냈는데 이 부분이 하반기에는 영업이익 거의 안 나고 매출액도 뭐 한 300억으로 돼갖고 전년 수준으로 되는 하반기에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이 주가는 올라간다. 그죠? 상반기만큼 하반기만 오면 올라가더라.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지금 주가 오르기 전에 사가지고 하반기에 실적이 상반기만큼 그 이상 나와주면은 주가의 상승 탄력은 언제든 시장에서 알아줄 때 붙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이 종목을 이제 이 종목 좋다. 그래서 상반기만큼만 하반기 나오면은 주가 올라가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다 하면은 이제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봐야겠죠. 전화해서 제가 로켓전기 주주입니다. 이러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번 실적이 좋아졌는데요.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보니까 너무 좋아졌는데 이거 왜 이러냐? 그러면은 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일회성 소모전지들이 비용 소모전지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일본, 미국 뭐 이런 장기 계약을 통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장기 계약을 통해서 매출액도 꾸준히 확보해 나가고 있고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어떻겠습니까? 하반기도 상반기 정도 아니면 그 이상을 기대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오면 됐습니다. 이제는 사가지고 시장에서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시장에서 알아주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큰 아주 오랜 기간을 필요를 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주목을 받으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각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안철수 연구소 같이 단기간에 이렇게 부각이 될 수도 있고 로켓전기가 향후 지금보다도 또 이 부각이 되는 시점이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에서. 자, 이제 수익성 지표에 대해서는 뭐 한 요 정도까지 보겠고요. 이런 종목들 로켓전기뿐만이 아니죠. 그 시장에 코스닥이고 거래소이고 중소형주들 쭉 보시면은 이런 것들을 적용해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발굴하는데 앞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안정성 지표를 보죠. 안정성 지표를 보면은 안정성 지표는 수익성 지표보다는 훨씬 덜합니다. 중요성은 덜해요. 왜냐면은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서 올라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안정성 지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지표는 중요성을 보면 수익성 지표가 90이라고 하면은 안정성 지표는 한 10 정도 비중을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이 안정성 지표는 어느 때 필요하냐면은 안정성 지표들 내용을 먼저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부채 비율, 배당금들이 있죠. 이 부채 비율은 재무 건전성 및 안정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종목은 안정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배당금 같은 경우는 이 성장성이 하락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성장성이 꾸준히 상승을 하다가 정체가 되거나 성장률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배당금은 이 배당금이 많이 주는 쪽들, 이런 쪽은 주가의 하락률, 그러니까 성장성이 제가 뭐 좋아지다가 정체가 되거나 안 좋아지면 주가는 빠져버린다고 했죠. 근데 이 빠져버린 속도를 줄여준다는 것이죠. 배당금 부분은.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라는 부분이 있죠. 유보율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현금 여력과 이 신성장 동력을 추진할 때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유보율은 즉 이 회사 내에서 얼만큼 현금을 비율을 현금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주가가 이제 주식 기업 자체가 성장을 해 나가다가 성장을 해 나가다 어느 정도 정체가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향후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자본을 투자를 해야 되고 기술을 얻어야 되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개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유보율이 높은 기업들은 현금 여력이 높으니까 그만큼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죠. 반대로 이제 유보율이 낮은 기업들은 현금들이 없으니까 그런 성장 정체나 아니면은 성장률이 떨어질 때 시장에 대응을 못하고 도태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주당 순자산 가치라고 있습니다. BPS라고 그러죠. 그래서 PBR이라고 하는데 이런 PBR 지표들 이런 부분들은 주가의 하락폭을 또 제한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우리 이 비교 사례를 보면서 좀 보죠. 자, 안정성 지표는 비교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이 같은 업종이죠. 그리고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는 휴대폰, LCD 또 다 하고 있지만은 이 반도체 쪽을 보면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비교를 해볼 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면은
그 성장률은 연 한 10% 정도로 이렇게 쭉 대형주들 성장하는 만큼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영업이익 부분은 들쑥날쑥하죠. 이 부분은 반도체 업황이, IT 업황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좌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삼성전자가 한 50%대죠. 그리고 그리고 뭐 그 주당 PBR 같은 경우 1배 수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보율은 뭐 상당히 높죠. 8,000%, 10,000%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금성이 뛰어나다. 대신에 하이닉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호황과 불황에 따라서 수익성이 이렇게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좋아졌다가 뭐 좋을 때는 3조까지 났다가도 안 좋을 때는 적자 전환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정성 지표를 보니까 부채 비율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졌지만 100% 정도 되죠. 삼성전자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어떻습니까? 거의 삼성전자는 10,000%씩 이렇게 되는데 유보율은 100%대죠. 그래서 유보율도 떨어지는 상황이고 PBR은 뭐 비슷하다. 이렇다고 하면은 자, 주가의 움직임을 보죠.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하이닉스, 삼성전자 둘 다 이 반도체 업황이 호황일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 뭐 35,000원대, 37,000원까지 올라갔었고 그 삼성전자는 100만 원까지 찍었었죠.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 지금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불황에 이제 맞았습니다. 그럴 때는 자, 고점 대비 삼성전자는 지금 한 7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30% 빠졌는데 어쩌습니까? 하이닉스는 반토막 이상 나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안정성 지표들, 그러니까 수익성이, 성장성은 둘 다 지금 똑같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업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안 좋은 상황인데 이 안정성 지표들은 이런 부분들을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좋아졌을 때, 업황이 안 좋고 성장성이 떨어졌을 때 하이닉스는 부채 비율이라든지 유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삼성전자보다 낮고 그리고 현금 동원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반토막 이상 나버리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재무비담이 없으니까 그만큼 덜 빠진다. 안정성 지표는 이렇게 된다. 자, 오늘 지금까지 이제 수익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를 봤는데 그리고 다음 부분, 그러니까 환율 부분은 오늘 강의 시간이 짧아서 다음 주에 넘겨서 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중요했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 부분이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 강의 때는 오늘 못했던 환율 부분들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강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성장성 지표와 안정성 지표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제가 성장성 지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례와 그리고 이 지표를 해석하고 이 분석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성 지표라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주식 투자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들이고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시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안정성 지표는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익성 지표가 안정성 지표보다는 수익성 지표가 훨씬 중요하다. 그 부분을 오늘 강조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고요. 오늘 못했던 그 환율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거시경제 지표 부분은 차후에 환율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3강 때에 추가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주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